과일과 채소를 고를 땐 향을 맡아봅니다. 향이 좋으면 마치 횡재한 기분이죠. That's how flavor is guiding. It's guiding need. 그런데 이 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It's sort of a cartoon version of the strawberry. You're not starving, but you're not getting enough nutrients. 여기에 실험실에서 탄생한 합성향이 더해지면서 맛은 더 변했습니다. You become an overeating machine and you can't control your appetite. 약해진 향과 가짜 맛, 먹방을 넘어 대식 전성시대. On the other hand, what are we losing? And you have an explosion of disease in your life. 맛이 뿌리를 배신했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화창하게 꽃도 피고 씨도 뿌려집니다. 봄입니다. 도시에서 살다 귀농을 한 지 벌써 15년. 강낭콩을 씹는 손길이 제법 능숙한 그녀는 토종 종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에 화성시에서 수집한 토종 종자 그 키 작은 강낭콩 그거를 지금 증식하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지금 심는 이 강낭콩 역시 토종 씨앗이랍니다. 한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후 대물림된 귀한 씨앗이죠. 일단 수집을 하면 수집할 때 이제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할머니들이 이제 조금씩 주세요. 그래서 더 많이 불려서 내년에 나눔하기 위해서 지금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식한다고 하죠. 매년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토종 씨앗은 무려 600여 종이랍니다. 지금까지 다닌 곳만 해도 15개 시군. 그 세월만도 벌써 10년입니다. 하나하나 이름표를 달고 있는 토종 씨앗들. 종류에서부터 지역, 대물림 여부까지 꼼꼼하게도 기록해놨군요.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수확량은 작지만 지금의 계량 종자보다 작지만 그 맛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맛 때문에 계속 토종 씨앗을 계속 재배해 오신 거죠. 대부분의 종자들이 그래요. 맛 때문에 이어져 온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 바로 과거에 비해 우리 농산물의 맛과 향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 뿌리가 크죠? 뿌리 먹는 거예요. 이 뿌리를, 배추뿌리. 예. 할매들이 맨날 이거 맛있다고, 이거 먹고 싶다고. 토종 작물들은 요즘 것들과는 그 맛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습니다. 전통 농사 방법에 의한 거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퇴비를 쓰잖아요. 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향이 그 고유한 그 향이 훨씬 더 진하거든요. 토종 참기름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풍미가 그냥 모든 것을 작용을 하죠. 근데 지금의 참기름 같은 경우는 수확량 중심으로만 갔다 보니까 몇 방울을 떨어뜨려도 사실은 그 풍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연의 향미를 살린 토종 작물들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토종 씨앗이 재배되어 밥상에 오르기까지 옛날의 그 과정들을 밟게 되면 풍미는 더 깊어진다고 믿는 변현단 씨. 다르죠. 그거는 향은 결국 맛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요즘에 농사 방식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 다수확량을 위해서, 수확을 많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퇴비를 써요. 그래서 무조건 크게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물이 갖고 있는 향과 맛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향이 진한 이런 밥상은 도시든 농촌이든 자취를 감춘 지 벌써 오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향미는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옛날의 작물들은 사실 음식을 먹을 때 후각으로 먼저 먹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작물들은 조금 멀리 있어도 그 냄새가 와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요즘의 작물들은 그냥 다 같은 나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내가 먹을 것을 자족했던 그 씨앗으로 했으면 훨씬 그 맛과 향이, 고유의 맛과 향이 강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는 약해진 농산물의 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이 토마토를 가지고 말이죠. 연구팀은 토마토에서 향을 내는 물질을 알아내기 위해 미국에서 자라는 토마토 278종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17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인당 4개에서 6개 종의 토마토를 먹게 하고 그 향과 맛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토마토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조사해 이를 분석했죠. 각각의 화학물질이 어떤 향을 내는지 말입니다. That the tomato makes those chemicals when it's ripe. So those chemicals are synthesized by the fruit specifically when the seeds are mature. So you see, so in tomato there are maybe roughly 30 different volatile chemicals that all contribute to whether we like it or not. And we see almost all of those, virtually all of them, are linked to essential human nutrients. 토마토에 들어있는 수천 가지 화합물 중 향을 만드는 성분은 30가지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해리 클린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죠. 바로 토마토의 향 대부분이 필수 영양소가 변해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향이 좋다는 것은 그 열매에 영양분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o the fruit has evolved to develop these signals that, hey, I'm really good for you. So if I take a tomato fruit and grind it up and say, what's in it? I will find thousands of chemicals. And of those thousands of chemicals, the ones that give us the important flavor chemicals are essential for us. There are thousands of other chemicals that are not essential for us, and none of them are contributing to flavor. 품종 개량과 대량 재배를 통해 그동안 우리는 그 향을 점점 잃었습니다. 토마토에서 향이 약해졌다는 건 귀중한 영양 성분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시사철 먹거리는 풍성해졌지만 대신 우리는 본연의 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2004년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도널드 데이비스 교수의 연구가 발표되면서 영양학계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의 곡물 생산량은 해마다 증가했지만 반면 그 안의 영양소는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밝혀냈죠. It does that. The yield goes up, but the plant is not able to absorb or make vitamins and minerals at the same faster rate. 수확량을 늘리고
더 큰 작물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영양소의 농도는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이를 희석 효과라 부르죠. Yeah, a good example of the dilution effect is if you think about having a glass of, say, orange juice. It has a certain concentration of vitamin C and other nutrients. Then if you add some water to this, the volume goes up, you have more juice, but you have the same amount of nutrients, but now they're in a larger volume, so they're diluted. If you have 1 cup of orange juice and you add 1 cup of water, then all the nutrient concentrations go down by 50%. 결국 풍성한 먹거리와 맞바꾼 건 영양소의 희생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비단 곡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채소 역시 마찬가지죠. 이른 새벽, 일을 마치고 온 어부들이 하나둘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곳 포항에서 맛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바닷바람이죠. 이 바닷바람이 한몫 톡톡히 하는 또 다른 것은 바로 포항초라 불리는 시금치입니다. 예, 포항초는 겨울에 얼었다가 밤에는 얼었다가 낮에는 녹았다 하는 그런 일교차의 영향으로 뿌리 쪽에 당도가 많이 높고 또 그런 일교차에 의해서 당도가 많이 생겨서 시금치가 포항 시금치가 향도 좋고 맛도 나는 것 같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는 노지 포항초 밭 옆에는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시금치가 있는데요. 얼핏 봐도 크기부터 색깔, 뿌리, 잎 모양도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재배 속도에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석 달에 한 번 수확하는 노지 포항초와는 달리 하우스 시금치는 한 달에 한 번 수확합니다. 하지만 의외의 사실은 이 노지 포항초와 하우스 시금치는 같은 종자라는 사실이죠. 노지에서 심어 바닷바람을 맞으면 포항초가 되고 하우스에서 심어 키우면 일반 시금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25년간 요리를 해온 두 셰프에게 시금치에 대한 그 어떤 사전 정보도 주지 않고 두 시금치의 향과 맛 비교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두 셰프는 정확하게 차이를 짚어냅니다. 이건 이제 하우스고 이거 노지 네. 시금치 같은데 네. 이건 그냥 일반적인 네. 시금치. 확실히 하우스는 맛이 좀 단순해요. 맛이 단순한 것 같고 이제 노지는 씹으면 첫 맛은 그러면 약간 풋내 같은 것도 살짝 나지만 또 씹으면 고소하고 단맛이 이제 또 뒷맛이 있고 그런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이번엔 요리를 전공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향미가 좋은 쪽에 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학생들의 선택은 어떻게 나올까요? 실험 결과 학생들의 선택 역시 노지에서 재배한 시금치였죠. 이런 향미의 차이는 정말로 영양소와 관계가 있을까요? 이 향미의 차이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식물마다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컬 양을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페놀릭 물질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데요. 노지 시금치의 페놀 함량이 이제 일반 하우스 시금치보다 2배 정도 더 높게 나왔고요. 플라보노이드로 한정했을 때 봤을 때 한 1.3배 정도 더 많게 잘 나왔습니다.
맛과 향이 좋은 시금치가 항산화제 같은 파이토케미컬이 훨씬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